안녕하세요. 국제아동내교육연구소의 유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뇌교육 대화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말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행동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만드는 뇌교육 대화법. 사실 뇌교육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시죠? 예, 뇌교육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대화를 하는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만드는 뇌교육 대화법 그 첫 번째로 일반적인 부모의 대화 방식과 몸의 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불행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실 겁니다. 그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뇌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는요, 뭔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뇌에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감정을 느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다르게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늘상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지 듣는 말이 너 안 돼, 하지 마, 또 시작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잔소리를 듣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뇌에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코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돼서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아도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은 난 할 수 없어, 난 참 불행해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잘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괜찮아, 한번 해보자, 천천히 해봐, 실수하면 어때, 또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이렇게 자주 들으면 뇌에서 엔돌핀, 세라토닌, 다이돌핀과 같은 긍정의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가진 게 없어도 늘상 세상은 참 아름답구나,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행복을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 가족 간에는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스트레스에 이렇게 노출이 되기 쉬워질 수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스트레스에 자주 노출이 되면은 사람의 인체에도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되어서 두뇌의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집중력, 학습력, 기억력 또한 저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이 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시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심장박동이 빨라진다든지 혈압이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면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감기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잦은 질병에 걸린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행복의 대화, 긍정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뇌가 막 더 발달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인지 기능이 더 발달되지 않아서 집중력, 기억력 등이 더 저하되는 경우가 어른들에 비해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증가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과 공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전두엽 부위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뇌는요, 요 전두엽에 미러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마음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거울을 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차단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대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받은 아이들은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무기력하다든지, 그래서 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내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빠진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에 더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면역력이 저하돼서 당뇨병과 같은, 그리고 혹은 뭐 잦은 그런 질병과 같은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겠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느냐,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줄 수도 있고 불행감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일반적으로 자녀와 어떠한 대화 방식을 나누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혹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엄마 나 친구랑 싸웠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뭐 간혹 하실 수가 있고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어떠한 대화들을 주로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싸웠는데? 라고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엄마는 왜 싸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신문하기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는 뭐 정말 뭐 너 왜 했는데? 하면서 그 잘못을 찾아가지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궁금해서 이야기 듣는 것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지적질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잘못을 더 이렇게 심어주는, 뭔가를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뭐 경찰의 역할, 뭐 감시자의 역할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그 반응, 대화 방식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엄마가 빨리 통제하고 싶어졌고 그럼 걔랑 놀지 마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셨던 적 있으셨죠? 예. 근데 자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너는 네 문제를 어떻게 다룰 그러한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엄마가 결정해 줄게. 그래서 엄마가 그냥 놀지 마 라고 하면서 어떻게 딱 상황을 통제해가지고 그냥 전달, 명령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러한 명령 대화는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랑은 사이좋게 놀아야지 왜 싸웠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한테 그냥 싸운 게 중요한 것보다는 친구랑은 사이좋게 노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는 그냥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만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너는 뭔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충고해 주는 대로 따르면 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의 의견 제시를 통해서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너의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뭐 포용해 줄 수 있어. 엄마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자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은연중에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고하기 대화도 바람직한 대화 방법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괜찮아 내일이면 다 좋아질 거야 아이고 내일이면 생각도 안 나 잘 놀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휙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회유하기 대화 방식을 또 많이 나누고 계십니다. 이것은 엄마께서 그냥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싸움 자체에 대한 어떤 고통을 빨리 없애주고 싶어서 그냥 기분을 빨리 전환시켜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아이는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감정 따위는 소중하지 않구나.
그리고 나는 이러한 감정에 대한 어떤 고통 이런 것들도 느끼거나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방법을 해결하기보다는 빠르게 그냥 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화 방식 또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대화 방식들을 나누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녀랑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머님들의 그 몸과 마음과 이러한 뭐 그 정보의 상태에 따라서 많은 또 대화 방식들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나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의도하지 않은 채 또 나눌 수 있는 그 대화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또 하나를 살펴본다라면 그냥 싸웠다고 했을 때 너 또 싸웠어? 넌 어쩜 그렇게 맨날 싸우니? 라고 하면서 네, 빈정대는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엄마가 너의 그런 잘못된 행동, 반복된 행동을 다시 한번 짚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말이지만 자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늘 싸우는 사람, 맨날 싸우는 사람, 정말 뭐 어리석은 사람 이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빈정되는 듯한 혹은 단정짓는 듯한 이러한 대화는 또 삼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대화 중에 하나가 그냥 엄마가 앞뒤 상황 모른 채 욕심을 부리니까 싸우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냥 싸웠다는 그 말 한마디에서 엄마가 왜 싸웠는지조차도 다 알아가지고 아이의 행동과 동기를 분석해서 이미 넌 그러니까 싸운 거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너는 싸운 이유는 그것 때문일 거야 하면서 자녀의 이미 심리들도 다 알고 있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나는 엄마보다 못한 사람,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아이가 어떠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뭐 우월감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면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더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들도 피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빨리 또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 괜찮아. 엄마가 피자 사주면 너 기분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싸웠던 기분 자체를 빨리 그냥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를 딱 바꾸어 주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다양한 감정을 겪을 기회조차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고통이라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은 소중한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불편한 감정이라든지 뭐 좋지 않은 감정 같은 것들은 빨리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털어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든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든지 할 때도 왜 저러고 있지? 그냥 벗어나 버리면 되지? 라고 하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근데 이게 꼭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감정들에 대한 공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능력들을 길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관심을 돌리는 것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른으로서 흔히 이런 말들 하죠. 야, 다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엄마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다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도사와 같은 어떤 그런 심리를 전달해주는 그런 대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내 스스로 뭔가를 알아야 함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호기심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 방식 또한 자녀에게 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대화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자녀의 어떤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그리고 이 말을 왜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방식대로 아이들과 자녀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모들의 대화 방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 살펴보신 것처럼 내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 데 있어서 혹시 신문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그냥 방식대로 명령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충고나 회유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정말 얘가 왜 이 말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고 기울여 주신다라면 자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좋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을 것입니다.